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보자. 오늘이 며칠이냐면요. 1월 13일, 1월 13일 정무실 리포트 일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1월 13일 새벽 2시입니다. 예, 좀 일찍 해서 미리 녹음을 해가지고 예약 업로드를 걸어놓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워낙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말이죠. 일단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이성윤 현재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오늘부터 중앙지검장인데 이 양반이 이제 후배한테 보낸 문자를 이런 문자를 또 독설 문자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그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문자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윤 씨가 이 기사를 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법무부 통해서 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죠. 이거다 사실은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왜 조롱이냐 이렇게. 그래서 그 문자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왜냐? 일단 제가 이제 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는 그 1월 8일 날 인사 조치에 의해 가지고 그 지방으로 가게 된 한 대검 간부 또는 이제 그 지방으로 가게 된 대검찰청의 그 주요 간부들에게 다 보냈다는 단체 문자로 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별로 따로따로 써가지고. 그런데 이제 일단 이건 한 간부가 한테 보냈다는 건데 일단 이게 왜 조롱이 되냐면요. 그 이성윤 지금 당시 이제 검찰국장은 1962년생입니다. 나이가 이제 59세 거의 한 60세 가까이 됐죠. 59세인가 뭐 그렇습니다. 1962년생이고 그 이 문자를 받게 된 이제 1월 8일 날 인사 조치된 대검 간부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 강남일 대검 차장인데요. 대검찰청 총장 바로 밑에 차장인데 이 사람이 6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7살 차이 나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자기보다 7살 어린 사람한테. 직책은 자기보다 한 등급 높아요. 대검 차장이니까 고검장급이거든요. 이성윤 씨는 그보다 밑에 지금 검사장 지방 검사장급이니까 뭐 한 2급인가 1급쯤 될 테고 이제 강남일 대검 차장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입니다. 고검장급이니까 차관급인데 직급은 강남일 씨가 높고 연수원은 23기로 똑같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똑같고 윤석열 총장도 23기죠.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제 그 이성윤 씨보다는 2살 더 많고 이성윤 씨는 에, 강남일 대검차장보다 7살 더 많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7살이나 어린 사람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어땠냐? 예를 들어 강남일 대검차장한테 보낸 거라고 하고 그 땡땡님이라고 했으니까 땡땡에 이제 그 강남일 대검차장의 이름이 남일을 넣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일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일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남일님. 이성윤 올림. 이게 조롱이 아닙니까? 본인보다 7살 어린 강남일 대검차장에게 그 전날 이 강남일 대검차장을 수원 고검장으로 보내는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좌천 인사를 자기 손으로 직접 하고 나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7살 어린 사람에게. 7살 어린 사람에게 극존칭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이게 조롱이 아닌가요? 이건 조롱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조롱이에요, 이거는. 강남일 대검차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합시다. 다른 사람 누구요? 대검 간부 중에 강남일 대검차장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다 70년대생이고요. 이성윤 검찰국장, 현
서울지검장은 1962년생입니다. 59세예요, 이제. 나이값을 해야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게다가 다 서울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대 지금 이제 쫓겨난 사람들 다 서울대니까 자긴 경희대 출신으로 얼마나 고가웠겠습니까? 어? 뭐 뭘 그렇게 어렵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화딱지가 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무슨 앞뒤 관계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누구한테 보냈는지도 얘기 안 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도 얘기 안 하면서 문자 내용만 가지고 이게 조롱이 아니다? 웃기고 앉아 진짜 웃기고 앉은 거죠 이게. 이게 조롱이 아니면 그럼 뭐가 조롱입니까? 어디 뭐 쌍욕이나 해요? 이게 조롱입니까? 쌍욕하면 바로 모욕죄로 걸지. 그거 저기 공무원의 그 품위 유지에 위반된다 그래서 바로 징계 받겠죠. 쌍욕 보냈으면. 그러니까 이성윤 그러니까 제가 하도 걱정 안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간 이성윤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밑바닥이 빤히 보이고 얕은 인간이라면 이런 사람은 윤석열 총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칙도 지키지 않고 이런 잔대가리만 굴리고 여기저기 가서 간신짓거리만 하는 사람이라면 또 이렇게 배포가 좁은 인간이라면 밑에 애들인들 이 새끼 말을 듣겠습니까? 믿고 62년생인데 곧 갈참인데 이제 어차피 지금 62년생 23기지만 저 다 같은 기수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뭐 저기 검찰총장이 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서울지검장이니까 고작 몇 단계 건너뛰어가지고 총장 될 수는 없습니다. 지검장이 끝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 딸은 무슨 검찰총장 같은 걸 꿈꾸나 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지검장 바로 윗자리가 고검장 자리고 그 고검장 중에서도 경쟁해가지고 이제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임기 뭐 그 윤석열 총장이 임기 다 지키면요 1년 한 6개월 더 1년 6개월 정도 1년 한 5개월 정도 남았고 이런 5개월 더 임기 다 지키면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검찰총장 꿈도 못 꿔요. 나이도 많고 계급 정년에 걸리겠지 뭐. 이런 얄팍한 새끼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뭐 그런 생각 드리고요. 뭐 두루두루 이렇게 깔아놓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끼를 믿고 밀고 있는 저 친문들이 한심한 거지. 지금 검찰 수사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뭐 이성윤 씨 방송 듣고 기분 나쁘시면 뭐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듣고 기분 나쁘시면 고소를 하시든가. 전 괜찮습니다. 대 같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영광되지 나는. 그리고 추미애 씨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검찰 내부의 어떤 그 현황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수사팀 해체한다 또는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먹힐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이래 뭐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 뻔히 있는데 어떻게 수사팀을 그렇게 해체를 합니까? 지금 수사팀 해체가 나오는 것들은요 이미 이제 수사가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부부 관련도 기소가 다 됐기 때문에 공소 유지는 이제 별도의 그 공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저희 검찰 내에 이제 부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판부라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수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우리들 병원 수사라든지 일단 입건이 돼서 진행되는 수사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건 뭐 사람을 아예 밑에까지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또 만약에 해야 될 수사를 안 하게 되면 그 윤석열 총장이 자기 권한으로 안 하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아마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뭐 누구도 그건 막지는 못합니다. 그 지금 법여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약간 나오고 있고요. 좀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여권이라고 불리는 이제 민평당 내에서도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지나치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세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검찰 쪽에
그 정당성만 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사실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뭐 무슨 얘기냐면 아니 아직 재판 진행 중이고 어떤 거는 수사도 안 끝났는데 지금 수사 담당자들이나 또는 뭐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해버리면 이건 마치 청와대가 진짜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검찰 쪽에는 오히려 정당성만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두고 이게 남아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렇게 흐지부지 무한해 버리면 두고 이게 남아 있다가 정권 말에 다시 이제 특검하자는 소리 나오는 거 아니냐. 실제로 지금 당장 만약에 4월 총선에서 그 민주당이 참패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자한당도 뭐 참패를 하겠지만 어쨌든 국면 전환이 필요하니까 새로 들어선 정당들끼리 뭉쳐가지고 이거 특검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수사 중단되거나 수사가 흐지부지된 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특검하게 되면. 게다가 뭐 공수처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공수처에서는 반드시 대표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좀 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니까 당연히 이 하다가만 중단된 사건들 이걸 깔려고 들겠죠. 솔직히 공수처 처음 만들어가지고 뭐 검찰 견제한다고 검찰 견제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긴 했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6개월 뒤에 공수처 들어서가지고 만약에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부터 뒤를 캐기 시작하면 이거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가 뭔 진짜 욕을 들어 먹겠습니까? 공무원들 일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무리 멍청해도 깔 게 없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유재수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이제 조국씨 관련 수사라든지 뭐 공수처에서 뭐 그런 거를 좀 확실한 거를 꺼내가 수사할 텐데 그 만약에 이제 지금 검찰에서 덮은 거 이걸 꺼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이성윤 씨가 만약에 중앙지검장으로 와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덮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인 첩받다가 이성윤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쏘시게 되는 거죠. 화려하게 직경력 날리고 진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법대로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꼼수 쓰고 말이죠. 이러시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 지금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날 퇴임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임식 하기 전날 퇴임식을 오후에 했는데 오전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경찰이 검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건을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재를 했거든요.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지검장이 이제 자기 그 마무리하기 전에 자기 직을 마무리하기 전에 결재하고 간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재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후임자가 이걸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후 수사 어떤 건들에 대해서만 수사할 일이 생기게 되면 검찰총장이 직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말고 다른 데다 또 배당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성윤 껄끄러우면 이성윤 패싱해도 되고요. 이성윤하고 윤석열하고 대판 싸우면 대부분의 이제 간부들이나 검사들은 윤석열 편 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성윤만 바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가 지금 뭐 조국 믿고 저렇게 설치했는데 조국도 날라갔고 뭐 청와대 믿고 설치는 모양인데 청와대에 지금 저 최강욱이나 이광철 같은 사람들도 곧 조사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다 불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신배들은 뭐 그런 상황이고. 그 1월 9일날 나온 기사인데 이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제 그 뭡니까 저기 뭐 평가가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그널은 보이는데 대놓고 반발하기 힘든 인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1월 8일 오후 7시 반에 법무부가 인사를 내기 전까지 괴소문이 횡행했다고 하고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사의를 표하기로 결정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서초동에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다 관두겠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말렸다. 아니다. 좀 참아라. 이렇게 말렸다. 뭐 이런 얘기도 이런 괴소문도 돌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괴소문이 돌았다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갔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법무장관이 이렇게 이제 총장을 무시를 하고 관행도 무시하고 하니까 뭐 직접 만나기까지는 못해도 이제 검찰 총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도 있죠 사실. 뭐 잠깐 들어가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관행적으로도 지금 법무장관이 총장의 어떤 권한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만약에 청와대의 뜻이 이런 거라면 뭐 제가 관두겠습니다. 책임지고 이게 만약에 불신임을 하신 거라면 제가 관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당돌한 표현이긴 한데 애둘러 했을 수는 있고 그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거 아니다. 난 불신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또는 직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런 괴소문이 일단 돌았다는 거고요. 서초동 내에서는 오죽했으면 이런 괴소문이 돌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인사 이후에 청와대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불신임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입장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번 만났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아니면 전화 통화를 했거나 뭐 나름의 한 라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는 검찰 고위 인사 간부 인사를 발표했는데 그 이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윤석열 손발 자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졌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별로 논란이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의외였던 거는 뭐냐? 그 서울 동부지검장이었던 조남관 검사장이 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제 승진한 거. 이걸 이제 가장 의외로 보고 있고요. 반면 이제 그 윤대진이라고 수원지검장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과 그냥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가 더 친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좌천된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좀 의외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래 이제 이 대검 간부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리고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딱 예상했던 수준의 인사가 나왔다라는 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한 검사들이 다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정도. 하지만 엄청난 좌천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자리들로 대거 보내면서 왜냐면 한 등급씩 승진은 다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승진했다가 다시 또 중앙지검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승진 인사를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다 어립니다. 지금 대검 간부들이 지금 이게 흩어져서 소위 좌천당했다는 사람들이 나이가 좀 어려요. 그 69년생, 그다음에 70년생, 그다음에 72년생 뭐 이렇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주요 간부들에 비하면 적어도 나이대가 한 4살이나 5살 정도 빨리 그 자리 대검 간부로 앉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루트를 밟으려면 일단 그러니까 고검이나 이런 차장 검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승진을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계속 대검 간부로 있다가 여기서 막 중앙지검장 가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같은 경우에 반부패부장으로 있다가 바로 저희 중앙지검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지금 나이가 47살이거든요. 47살이 어떻게 저기 지검장이 됩니까? 보통 지검장은 52살, 3살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나이는 많은데 기수가 작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승진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대검찰청의 지금 인사가 약간 기수에 비해서 좀 꼬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좀 꼬여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약간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사 실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그 기존에 인사 적체가 돼 있는 부분하고 약간 좀 꼬여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그 원래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기존에 이제 앞에 있는 윗대가리들이 좀 나가줘야 되는데 또 사표도 좀 잘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렇게 사표 쓸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나이 많은 사람하고 나이 적은 사람하고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직급상으로는. 이러니까 이제 승진을 했으니까 이건 사실 정상적으로 하는 건데 애매한 좀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 47살에 그 고등검찰청 고검의 차장 검사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좌천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진이죠. 그
전직 검찰 간부 출신인 법조인 역시 놀랄 게 없는 예전 그대로의 인사라며 검찰을 떠났던 유혁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왜 검찰 외부에 있던 사람이죠. 삼성에 한번 갔다 왔다는 이 사람이 만약에 검찰국장에 임명됐다면, 검찰 인사권을 장악하는 자리에 왔다면 검찰 내 반발이 더 커졌겠지만 거기까지 가진 않아서 대놓고 반발하기도 힘든 인사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차장하고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 안 좋은 사람을 검찰국장에 앉아서 인사권을 장악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저런 어떤 보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이성윤이를 갖다가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앉혀서 수사 실무를 장악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그 검찰에 있던 간부들이 반발해가지고 그렇게 안 되게 한 거죠. 반쪽짜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번 인사의 최대 피해자는 윤석열의 핵심 라인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배성범 검사장이라며, 고검장으로 승진하게 됐지만 법무연수원장은 이제 슬슬 나갈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가 다름없다. 아마 윤 총장이 동기이자 동생인 배 지검장에게 미안한 마음이 클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배성범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살인가 막 53살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하고 동기인데, 윤석열 씨가 9살이나 늦게, 9년이나 늦게 됐으니까 이제 동생이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원칙적으로 하자면 배성범 지검장이 이제 수원 고검장 같은 걸로 가서 고등검사장이 돼서 이제 또 다음 자리인 그 뭐 서울 고검장이나 아니면 검찰청 차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걸, 법무부 차관이나 이런 걸 노려야 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법무연수원장이라는 교육기관으로 이제 좌천시키다시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좀 나가라는 얘기 아니냐. 이게 자기 때문에 윤석열 씨 도와줬다고 좌천된 거니까 윤석열 씨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가 이제 중요한데, 법무부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검찰의 인사. 그러니까 평검사부터 중간간부 이하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그 조남관 지검장이 이제 이번 인사 승진에서 무조건 좌천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됐고, 한 검찰 간부는 조 지검장의 승진은 향후 이번 인사가 문제가 됐을 때 좌천시키기만 한 건 아니라고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라며, 검찰국장에 이제 그 비검사 출신을 앉히려다가 조남관 지검장을 앉혔다는 건 그만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남관 지검장은 서울 동부지검장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유죄수수권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했던 분이고, 또 그 직전에는 이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 정부하고도 친하지만 이제 윤석열 씨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뭐 이런 거고. 그 윤대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원장 자리는 굉장히 안 좋은 자리인데, 이쪽으로 좌천격으로 분류되는 데 보냈으니까 일종의 이제 윤석열한테 한번 매기는 뭐 이런 걸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대검을 떠나게 된 윤석열 씨의 측근으로 분류된 이 참모들은 전부 다 이제 사표 낼 생각 없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어디서든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할 거고 우린 버틸 거다. 그러니까 버텨서 현직에서 총장님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뭐 이거니까요. 이런 것이고,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윤석열의 무기는 검사적 본능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건 뭐냐면, 뭐 자고우면 할 필요 없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고, 그 수사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밝혀내면 되는 거다. 괜히 정치한답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뭐 난 범죄자 때려잡는 일만 하겠다, 뭐 이런 소회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다음에 짜잘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또 뭐가 있냐면, 그 나다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은이라는 사람이 이제 9일날 자유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에 인재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공약개발단 인재로 영입이 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공천을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죠. 근데 이 나다은 씨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여성신문 같은 거 만드는 분이거든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한당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여성표를 좀 의식해가지고 이 분을 뽑은 것 같은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조국 수호 계열의 좀비였다. 조국 집회에 대해서 이제 나다은 씨가 부패한 검찰을 막기 위해 국민이 싸우고 있다라며 뭐 글도 썼고,
또 뭐 눈물 난다고도 했고 하여튼 서초동 집회를 찬양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는 거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인재로 영입된 이후에 자기의 인스타 게시물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다 지웠거든요. 다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캡처가 돼가지고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12일 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이 나다은 씨를 공약개발단에서 해촉한다.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잘 몰랐다. 미안하다. 해촉하겠다. 나가시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해촉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조국 눈물 난다던 나다은 한국당 입당 3일 만에 쫓겨났다. 이런 제목으로 1월 12일 5시 50분에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냈고요. 예, 뭐 안 됐네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면 정치할 생각을 하지 말든가. 뭐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깔짝거리다가 결국엔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고 다음 뉴스는요. 그러면 이 386 이 인간들의 어떤 정신세계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또 시간이 20분이 넘었네요. 25분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다음 편 언론 기사를 얘기 드리는 것보다 2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정분실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은 파주의 정해 해장국 그리고 이제 가족하면 가족 데볼프 그리고 이제 일본 드라마 공부하는데 좋은 드라마 코리아 그리고 콰지님이 만드는 코지비노 그리고 환타님의 각종 여러 서적들 환타문고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대한 광고를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이분들과 마음만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가장 빠른 시간에 2부 녹음해가지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